안녕하세요. 류원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소식입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예비역 삼성 장군이 북핵 위기 해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습니다. 댄 리프 예비역 공군중장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수년간의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했다며 현재 상황이 시급하게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미 간의 교착 상태는 세계 지정학에서 큰 부조리 중 하나라면서 한국전을 끝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은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린 댄 리프 중장의 기고문입니다. 조선은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 채택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이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군사잡지 국방의 주필 겸 군사전문가인 코로첸코가 조선이 미사일 및 핵 계획에서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겠으며 사실상 이 방면에서 주요 군사강국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첸코는 조선은 최근에 시험한 모든 최신 무기를 계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조선은 적어도 미사일 및 핵무기 분야에서는 현대 군사강국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고 국가 핵무기 관리체계 핵방아쇠 그리고 핵반격작전계획 명령서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전격 공개하고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화산 31입니다. 앨런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조선이 수중과 공중에서 핵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마치 패션쇼 하듯이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2주간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북의 무기에 대한 추적과 요격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의 화산 31이 핵탄두 소형화의 진전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핵무기 반입 등 군사적 지원만 바라보며 핵 참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젤렌스키 당국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해구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들은 분명코 잘못된 길,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 외교정책 개념을 채택하는 법령 제정에 나섰습니다. 그는 미국이 반러시아 십자군의 주요 선동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방의 정책은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주권 평등, 국제법 원칙과 규범 존중, 국제관계 시스템 다극화, 신식민주의 및 패권주의 거부 등을 천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핵전력 점검 훈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에 실전 배치된 야르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야르스는 12,000km를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최소 4개의 분리형 독립 목표 재조립 탄두를 탑재합니다. 각 탄두의 위력은 150에서 250킬로톤 규모로 히로시마 원폭의 15배에 해당하는 위력입니다. 탄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자국군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여러 전선에서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 대변인은 두 나라가 글로벌 안보 구상을 이행하는 데 공조할 것이며 상호 군사적 신뢰를 강화하고 함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 대변인은 이와 별도로 호주, 영국, 미국의 핵 잠수함 협력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은 파괴되고 지역의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협력은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구축하는 것으로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CIA 전 분석가 레리 존스는 러시아와 중국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동맹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2차례 부여했던 무력 사용권을 승인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전에 이어 2003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무력 사용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공군은 록히드 마틴과 공동으로 수행한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극초음속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 시험을 3월 초에 실시했습니다. 켄달 미 공군 장관은 시험이 일부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중동산 액화 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수입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이 아랍 정상들 앞에서 달러 패권에 도전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입니다. 한편 산유국인 이집트와 카타르에 이어 최근 사우디까지 중국 주도의 상해협력기구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브릭스 5국 가운데 하나인 브라질은 중국과 무역에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에선 위안화가 결제 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합작위성 등 20여 건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국가연합이 달러와 유로, 엔화, 파운드화 사용을 포기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새로운 형태의 통화를 연구 중이며 8월 남아공 정상회담에서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둬 이 지표에 대한 자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는 지난해 30% 증가한 8,776억 달러로 증가율이 자국 통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러시아는 3,334억 달러 흑자로 1.7배 증가했습니다. 3위 사우디는 2,213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걸프 지역 항공시장의 치열한 경쟁에도 제2, 제3의 국적 항공사를 설립하고 48조 원 규모의 여객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격적으로 하늘길 확장에 나섰습니다. 사우디는 폐쇄적인 이슬람 왕국에서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듭나려는 시도의 하나로 항공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이러한 공격적인 항공산업 투자 행보는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경제 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빈 살만 왕세자와의 통화에서 중국 사우디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중국 석유화학 회사 롱성 석화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하루 48만 배럴의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10여 년 만에 국교 정상화 논의를 하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이란 외무장관이 서방과의 핵 합의 복원회담 타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비아 사회당 대표 은멤베가 미국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의 아메리카 방문에 우리 지도자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콩고의 루문바, 가나의 은크루마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 이집트 나세르를 죽인 사람들, 리비아 가다피를 죽인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온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정부를 무너뜨리고 아프리카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수많은 쿠데타를 주도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죽인 나라이다. 잔인한 무력, 다른 인간의 노예화, 아프리카인의 굴욕, 아프리카의 착취와 약탈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아니다. 그들은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루토 케냐 대통령이 자국 통화로 사우디 석유를 구매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몇 주 내에 폭락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없애라고 밝혔습니다. 단신입니다.
최근 구제금융에 큰 손이 된 중국이 최근 년간 긴급자금 2,400억 달러를 해외에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유럽 가스관 폭발 국제조사 촉구 러시아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부결됐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발뺌했습니다. 러시아가 소위 부차 학살 사건의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면서 유엔에 희생자 명단 발표를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디어에 관한 법률을 발효하면서 정부가 언론 모두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우크라이나 정교회 주교를 가택연금하고 발목에 감시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미국의 2022년 대외 무기 판매가 2,056억 달러로 49%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가 조선과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유엔 대표부는 미국의 쿠바 제재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노숙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약 530만 가구가 주택담보대출금 연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3천만 명이 생필품 구매 지불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의 이란 잔금 동결 일부가 위법이라며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2018년 이후 이란의 석유 구입 대금 70억 달러를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국제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